브리핑 2부 시작합니다. 2부의 제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8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이어 도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ICBM을 쐈습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한밤에 또 미사일 북한의 폭주라고 하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원형을 3일 발사했다.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 NNL을 넘어 경북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하루 뒤엔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까지 날리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어제 또 소동이 있었죠. 일본 열도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 미사일을 쐈다고 그래서 일본도 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시간, 어제도 그랬습니다.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쐈더라고요. 모릅니다. 오늘은 또 이 방송하는 시간에 또 미사일을 쏠지 모릅니다. 북한에게 연일 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뿐만 아니라 포도 막 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기회다.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데 왜 이렇게 기회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국방 문제에 관한 윤석열은 지금까지는 매우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다른 거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떠나서 국방 분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 자세는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북한이 도발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다. 그리고 국방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였다면 지금 문제 복잡해집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쏴주는 것이 고맙다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단서, 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내에서 핵무장하면 안 돼, 한국은 핵무장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원희룡이 같은 사람, 또 중앙일보 같은 매체. 근데 원희룡이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핵무장하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정부는 북이 핵실험을 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유엔 추가 제재는 중국, 러시아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미의 제재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북핵의 효용성을 한순간에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국 핵보유다. 아주 딱 잘라 이 조선일보도 이제 딱 잘라 얘기합니다. 핵무장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을 설득해 한 발짝씩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북이 칠 가장 확실하고 혹독한 대가다. 핵무장 하자는 겁니다. 그 핵무장 하자는 데는 아주 경기를 일으켰던 중앙일보도 입장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중앙일보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석균 회장이 태도를 바꿀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이 연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이 우리나라를 핵무장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추진력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고맙다. 자, 두 번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우리에게 고마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역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북한은 매일 미사일 쏘는데 우리 요격 미사일은 또 고장이라는 겁니다. 자, 기사 읽어드립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25발을 쏟아낸 2일, 우리 공군이 훈련으로 대공 미사일을 3발을 쐈지만 이 중 2발은 발사에 실패했다. 국산 지대적 미사일 천궁은 한 발은 발사 후 약 25km를 날아가다
교신이 불안해서 자폭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2발 중 1발은 성공했지만 다른 1발은 발사 직전 레이더 오류가 포착돼 발사를 포기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니 미사일이 그렇게 막 발사 실패하고 그랬는데 왜 그게 기회야? 예, 저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이 막 위협하니까 실제로 미사일을 쏴봐야 돼요. 이 미사일이 진짜 제대로 된 미사일인지 아닌지 쏴봐야 되는 겁니다. 벌써 미사일 실패가 여러 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고치는 겁니다. 그대로 두진 않겠죠. 야, 이게 왜 문제가 있지? 고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런 미사일 체계를 아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북한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고맙다. 자, 세 번째로 북한의 도발에 우리에게 고마운 세 번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데 아마 이것이 가장 고마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급하고 당면한 고마움일지도 모릅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야, 우리 양국 정상 셔틀 외교를 부활시켜야 돼. 한국의 한일의원연맹과 일본의 일한의원연맹이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대면 합동총회를 3년 만에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했다. 어제 개최했습니다. 연맹은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의회 간 안보 대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막 난리 났더라고요. 일본에서 막 북한의 미사일이 뭐 일본 열도를 지난다고 그러니까 막 일본이 막 난리 났더라고요. 자, 이 기사를 좀 더 읽어드립니다. 한편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제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첫 정식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이거 한일 관계 제대로 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얼빠진 판사 하나는 재판을 안 하고 역사책 쓰는 바람에 국제법을 어기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파탄이 났어요. 그 판사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판사 그만두고 어디 자기가 나는 전관 예우 안 받겠어.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가 아는 아내가 아는 슈퍼마켓에 가서 뭐 채소 날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형 로펌에 가서 지금은 못하느냐. 대법원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 잘못됐어 라고 하는 재심 청구를 가장 많이 해서 승소 경패를 가장 많이 받아낸 사람이 그 인간입니다. 역사책 쓴 인간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일본이 한국하고는 절대 상대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일본도 급해졌어요. 북한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주니까. 김정은이가 그래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매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위협,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협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고맙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미사일을 쏴주는 건 대단히 고맙다. 세 가지 측면에서. 첫째,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국내외에서의 주장에 힘을 실게 됐다. 두 번째, 우리나라 미사일 시스템을 정교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세 번째로, 한국과 일본이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김정은이 미사일 쏴주는 거는 땡큐 베리 마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끝내고요. 아까 일부가 너무 길어서 제가 방송해드리지 못한 내용을 지금부터 해드립니다. 북핵 관련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다른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공공기관 개혁한다더니 정치인 플러스 마피아 낙하산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지역 난방공사 사장, 전문 건설공제 이사장,
가스공사 사장 이런 사람들 다 낙하산이라는 겁니다. 정치인 낙하산이라는 거야. 여기 보니까 쭉쭉 나와 있네요.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대덕구청장의 국회의원이었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은재 건국대 교수였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세원은 동아일보 기자이고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입니다. 최익규 씨는 한나라당 지역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 이영희 씨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상임감사. 이영희 씨는 자유민주연합회 사무국장이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상우라고 되어 있는데 김상우 씨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상임감사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이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상임감사는 김응박 국민의힘 보좌관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거나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스탠바이 중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달라진 게 뭐 있죠?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나 달라진 게 뭐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런 짓거리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뽑아준 거 아니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캠프 출신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능력 훌륭해요. 하지만 낙하산은 낙하산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문재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는 일이.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일 하지 말자고 우리가 자꾸 정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정권 바꿔봐요. 뭐해? 똑같잖아. 과감하게 끊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문재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임명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문재인 임기 계속될 겁니다. 윤석열 임기 동안에 윤석열도 모르죠. 뭐 나중에 임기 5년 끝나기 직전에도 또 사람 낙하산으로 바꿔놓고 나갈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 다음 아까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주 좋은 칼럼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전성철 씨가 쓴 칼럼인데요. 전성철 씨는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으로 계시는 변호사이고 지혜로운 진보, 어리석은 진보라고 하는 칼럼을 쓰셨는데 칼럼의 주요 부분만 제가 크게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들이요, 앞으로 미국의 진보처럼 발전하고 싶은가? 루즈벨트나 우마반처럼. 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진보들을 멀리해라. 범죄적 진보라 믿어지면 더욱더 멀리해라. 특히 젊은 진보들은 DJ를 연구하기 바란다.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의 진보는 보수의 위상 때문에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다. 그들이 내세운 진보의 구원투수가 일종의 범죄 백화점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여러분, 오늘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선일보 전성철 씨의 이 칼럼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후원으로 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업 광고하기 전에 아까 제가 용산구청장 얘기했죠. 사고 나기 직전에 1시간, 2번이나 사고 현장에 갔다 오고 딴 데 보고 안 하고 권영세 장관한테 보고한 그 멍청한 용산구청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희 용산구청장이 구민 행사에 얼굴 들이밀고 다니느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열린 긴급회의에 불참했다. 이런 자들은 당선 즉시 차기 선거에 올인하는 그런 자들은 지자체는 폐지가 답이다.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다음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 용산구청장이 직무유기가 없었는지를 수사해서 저는 감옥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더러 지방자치를 해요? 직무유기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한심한 인간을 추천한 사람이 권영세입니다. 예,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예, 저는 잠도깨비 숙면 매트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잠도깨비 숙면 매트에서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제 침대에 어싱 패드를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단위는 볼트입니다. 지구는 전압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어싱 패드에 맨살이 돼야 됩니다. 옷을 입으면 안 되고요. 맨살이 닿는 순간에 몸속에 있는 정전기가 모두 땅으로 쫙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제 침대에 깔려있는 그 매트 위에,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깐 겁니다. 잠도깨비에서 행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11월 달에도 10월 달과 마찬가지로 이 잠도깨비를 세트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어싱 패드를 추가로 선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어싱 패드만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읽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댓글이 제가 꼭 답변해 드릴 내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이상문 기자님, 어제 지만원 박사님 글을 소개하시면서 박사님 명칭을 붙여주시지 않으신 것에 유감스러움을 알려드립니다. 예, 어제 제가 지만원 박사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왔죠. 지만원 박사님의 글은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없는데 사과하면, 박근혜처럼 잘못 없는데 사과하면 탄핵당한다, 사과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지만원 씨의 글을 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지만원 씨냐, 지만원 박사님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그 질책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지만원 박사님으로 수정합니다. 어제 제가 지만원 박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주말입니다. 뭐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사과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명령합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